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오늘은 저가든 종합위험 종합과수 편에 이어서 논작물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작물은 저희가 이 과목에서는 이미 논작물, 밭작물을 먼저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과목 강의를 듣고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1과목 강의가 그저 먹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뭐 훨씬 쉽구나, 1과목 해볼만 하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내용 같습니다. 쭉 볼게요. 순서대로. 논작물 벼, 맹류 종류죠. 대상 품목은 벼 안에서도 또 조사료용 벼가 있고 밀, 보리가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뭐 귀리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뭐 아직은 저희 기본수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리는 새로 이제 우리 22년도에 추가된 품목들이 귀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하우스 쪽에, 원예 시설 쪽에 양상추 하우스입니다. 원예 시설 작물이고, 그다음에 그 원예 시설 안에, 아니 하우스 안에 봉감자, 우리가 그냥 요지 봉감자는 있었잖아요. 하우스 안에 봉감자가 추가되었고,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배추도, 우리가 배추를 알고 있는 거 월동 배추, 고랭지 배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은 제일 우리나라의 분포도가 많은 거는 가을 배추거든요. 우리 김장 배추 흔히 이야기하는. 그래서 가을 배추가 분포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가을 배추, 특히 해남 쪽에 많잖아요. 예, 가을 배추가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수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만 같이 넣어서 암기를 하면 될 거고, 그 부분이 특별히 뭐 보험금 공식이 다르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1과목에 추가된다고 한다면 보험 시기와 종기는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만일에 기본수가 나중에 좀 바뀐다, 뭐 물론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기들이 22년도에 기본수를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분명히 조금은 바뀔 거예요. 올해 작년에 오류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조금 바뀐다면 그 부분 바뀌는 것에 대한 수정 강의는 따로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장 방식은 종합위험 방식, 수학 감소 부장입니다. 결국은 종합위험을 보장해준다는 거죠. 자, 조, 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모두 보장해주고 그 안에 수학이 줄었을 때 보장해줄게 라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라는 거야. 결국은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량이 줄었을 때 보장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수학량 조사를 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은 보통 약관이 있을 거고, 우리가 특별 약관, 특약이 있을 거예요. 보통 약관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건 이미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고 왔어요. 5가지를 보장해 줍니다. 이양, 직파. 이양이나 직파를 하지 못했을 때 보장을 해줄게.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이 있고요. 이양이나 직파를 했지만 중간에 재해가 와가지고 이양된 부분이, 직파된 부분이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이양, 재직파를 해야 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재이양, 재직파 보장 보험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줄었을 때 보험금 줄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수학 감소 보장이 있을 거고요. 경작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수학할 게 없어서 경작 불능 보장이 있어요. 수학 자체가 경작 불능 보장은 계속 수학할 상태까지 이 벼에 이 농사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거고요. 수학 불능 보장은 수학 시기까지는 갔으나 수학을 하려고 보니 거의 뭐 우리 벼가 쭉정이더라. 별로 수학할 게 별로 없더라. 요럴 때 수학 불능 보장, 조금 경작 불능 보장과 수학 불능 보장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약관이 있죠. 방금 우리가 했던 것은 보통 약관이었고요. 자, 가입 가능한 특별 약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벼는 병충해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가 밭작물, 논작물 중에서 병충해를 보장해 주는 거 벼 있고요.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감자, 고추가 모든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벼는 모든 병충해를 보장하지는 않고요. 7가지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우리가 암기 팁으로 흰줄, 벼도, 깨, 먹새 이렇게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뒤에 딱 나올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병충해 7가지 병충해를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양직파불능 부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양직파불능 보장은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통 약관인데 주로 거의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천수답이라든지 저기 산 밑에 있는 그런 뭐 논문이라든지 밥뼈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대부분이 관수시술이 되어 있잖아요. 이양직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막 이렇게 가뭄이 심해서 물을 대지 못한다거나 이럴 때 보통 이양직파 불능 보장을 받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지금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양직파나 여기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않겠어 라는 게 이양직파 불능 부보장 특약이 되겠습니다. 부보장이 뭔가 붙으면 보험료 할인이 된다고 했죠. 자, 벼는 모두 다 해당이네요. 자, 조사료용 벼입니다. 조사료용 벼는 하나만 보장을 합니다. 경작 불능 보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이 과목에서 배웠을 거예요. 왜? 모든 그 품목에 공통적으로 하는 조사가 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는 그럼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밀입니다. 밀과 보리는 수확 감소 경작 불능만 있어요. 나머지 이렇게 더 세 개가 추가된 건 벼만 해당해. 벼만. 밀하고 보리는 수확 감소되었을 때 보험금 줄게 또는 경작을 하지 못했을 때 보험금 줄게 이 두 가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거 떠올려 보세요. 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했어요. 기억나나요? 수량 요소 조사 방법, 전수 조사 방법, 표본 조사 방법이 있어서 피해율의 우선순위는 전표수다라고 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밀과 보리는 표본과 전수 조사만 가능합니다. 그 차이가 있죠. 포상하는 병충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흰줄, 벼도, 깨, 먹새 이렇게 암기 팁을 알려드렸어요. 흰줄이 있는 벼도 먹어보자는 얘기예요. 세균성, 벼알, 마름병, 그 다음에 깨씨, 물 전부 앞글자 딴 거예요. 먹노린재, 흰잎 마름병. 잎 마름병 세 가지가 있어요. 흰잎 마름병, 줄무늬 잎 마름병, 세균성, 벼알, 마름병. 마름병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도열병, 벼멸구 있습니다. 이 중에 충에 의한 손해는 병충해는 먹노린재, 벼멸구가 되겠네요.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대충 어떤 병충해인지는 보고 가야 되겠죠? 세균성, 벼알, 마름병. 이건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벼가 익어갈 무렵이면 이게 무겁죠. 나달이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숙이죠, 벼가. 근데 세균성 벼알 마름병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이렇게 세균에 감염돼 가지고 벼가 알이 차지 않아. 거의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알이 차지 않고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서 무겁지 않다는 건 뭐 고개를 숙인다, 숙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세균성 벼알 마름병은 꼿꼿하게 써 있으면서 아주 가볍습니다. 요 거의 세균성 벼알 마름병이 온 논이다 하고 가보면 피해율 엄청 높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깨씨무늬병. 깨씨무늬병은 요렇게 우리 깨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깨소금 먹을 때 깨 통깨 있죠. 통깨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 깨처럼 생겼다고 해서 깨씨무늬병이에요. 깨씨무늬병.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조사 나가면서 되게 웃겼던 거는 계약자분이 깨씨무늬병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는지 시골에 사시는 분들 뭐라면요. 제가 이거 깨씨무늬병이에요. 이런 게 막 아니에요. 그러고 무슨 병? 그건 무슨 병이에요? 파리똥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깨씨무늬병, 깨씨보다 더 조그만 게요. 파리똥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진짜 조그맣거든요. 점처럼. 그래서 시골 분들이 깨씨무늬병의 다른 명칭을 파리똥병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깨씨 모양처럼 해서 이렇게 점점점 박혀 있고 사실 깨씨무늬병은 저는 해남 쪽에 조사를 갔었는데 이 간척지 주위 바닷가 근처에는 거의 깨씨무늬병이 이번에 다 왔더라고요. 근데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 논에 웬만하면 이 깨씨무늬병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먹노린재입니다. 요거는 요거 충이죠, 충. 먹색 노린재만 요렇게 보장을 해주고 충에 의한 거는 지금 요거 두 개예요. 벼멸구하고 먹노린재.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먹노린재가 먹었을 때 우리가 이
논의 모양 분포도 벼멸구가 먹었을 때 분포도 같이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벼멸구 이렇게 성충이 되었을 때는 이렇고요. 어릴 때는 조금 벌레처럼 생겼어요. 더 조금 징그럽게. 자, 흰잎 마른병. 흰잎 마른병도 이번 조사 갔을 때 좀 많이 보았던 부분이고, 흰잎 마른병이 수확량 감소에 좀 영향을 좀 미치더라고요. 자, 흰잎 마른병. 하얗게 잎이 말라버린 표가 나죠. 그다음에 줄무늬 마른병. 흰잎 마른병 하얗게 마른다면 줄무늬 마른병 이렇게 줄무늬 모양이 보이나요? 자, 도열병입니다. 도열병하고 요 가시무늬병 비교 한번 해보세요. 도열병을 이렇게 보이는 병반의 모습이 가시무늬병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맞나요? 그리고 도열병은 가시무늬병은 또 뭐 이렇게 잎에도 오고 요 나달에도 오지만 도열병도 정말 여러 군데에서 도열병이 오거든요. 그것도 뒷부분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는 우리가 보장하는 병충해입니다. 하지만 입진무늬 마른병 있죠. 요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입진무늬 마른병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시골분들이 이거 많이 병충해 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저희가 그런 얘기는 그래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단속을 좀 하는데, 왜냐면 보상하는 병충해가 아닌데 계속 병충해 왔다고 이 병충해 와서 수확량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뭐 저희가 우리 병충해가 와서 병충해 사고로 접수가 됐을 때는 우리가 그 세부 사진 첨부하잖아요. 첨부했을 때 요 입진무늬 마른병 사진 첨부하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팁입니다. 보상하는 병충해 사진을 찍어 주셔야 하고요. 요걸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 보상하는 병충해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무나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지금 배울 때는 벼병충해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5회 때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5점짜리입니다. 7회 때도 출제가 되어서 2번이나 출제가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출제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또는 병충해를 넣어가지고 계산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왜냐면 뭐 굳이 이론에서 이걸 뭐 어떤 병충해냐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병충해가 이런 양상을 띠네, 병징들이 이런 병징을 보이네 라는 것을 알면 그래도 아무래도 암기를 하는데 애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약간 가지고 왔고요. 보상하는 병충해 먹노린재와 배멸구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먹노린재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색상이 변한 게 보이나요? 길게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배멸구가 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저기 폭탄 맞았네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벼멸균은 이렇게 뻥뻥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좀 넓적하게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길게가 아니라 먹누린재가 이렇게 길게 분포를 가지고 간다면 벼멸균은 조금 넓게 좀 둥근 모양의 모양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다르고 먹노린재 생긴 거하고 벼멸균 생긴 거 완전 다르죠. 벼멸균 어릴 때 이렇게 모습이고 성충이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벼 조사로 갔을 때 벼멸구 있는 노는 우리 표본폭이 이거 별나고 들어가면 막 우리가 흔히 보면 나방 같은 느낌이죠. 막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벼멸구입니다. 자, 먹노린재는 이렇게 나달에도 지금 보이시나요? 나달에도 피해를 입힌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먹노린재 주로 벼 폭이 아랫부분 즙을 빨아먹습니다. 줄기에 있는 즙을 빨아먹어요.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벼멸구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줄기가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니까 잎싹 자체도 다 말라버리고 잎싹이 말라버리면 나달도 뭐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항변되는 거, 회갈색 또는 암갈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는 거. 맞습니다. 벼멸구 피해는 어떤 부분이 또 다르냐면 벼멸구가 초창기 우리가 이 초에 왔느냐 아예 수확기 저 뒤쪽에 가서 왔느냐에 따라서 피해 양상이 다른데요. 물론 피해 모양은 이렇게 보이지만 초에 오면 미리 줄기에서 즙을 다 빨아먹어서 우리가 잎싹이 성장할 수가 잎싹에서 나달이 뭐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에 벼멸구가 왔다라는 노는 수확량 조사를 해보면 정말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율이 아주 높아요. 하지만 하반기 때 저 뒤에 이제 성장하고 저 수확기 거의 가까이 가서 벼멸구가 왔다고 하면 이미 나달이 성장되어 있고 난 다음에 줄기에 즙을 빨아먹어서 이렇게 변한 거라서 나달이 있나면 있어요. 나달이 있어. 그래서 벼멸구에 있는 그 부분의 표본 포기를 가지고 와서 훑어가지고 수확량 조사를 해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보다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농가들은 가보면 배 몰고 왔다면 무조건 피해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피해율이 좀 낮게 나오면 왜 이렇게 낮게 나왔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에 배밀구가 왔느냐 하반기 뒤에 정말 수확기 가까이에 배밀고 왔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은 유의하셔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함수율 측정을 할 때도 나중에 이 과목에서 우리가 함수율 측정하는 거 배우잖아요. 함수율을 측정, 수분이 얼마 있는지 함수율을 측정할 때에도 저희가 함수율을 3회 조사해서 3회 평균을 냅니다. 그럼 표본 포기가 여기에도 있었고 뭐 여기에 하나 했다, 여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두 쪽에 있는 함수율은 높겠지만 이렇게 충이 먹었던 곳, 이렇게 배멸구가 먹었던 곳은 말라버렸잖아요. 함수율이 어때요? 함수율이 낮겠죠.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두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려요. 도율병, 깨시무늬병입니다. 배멸구도 가장 많이 보이지만 도율병, 깨시무늬병도 흔한 병징 중에 하나고요. 자, 깨시무늬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훨씬 더 조그맣다고, 도그맣다고. 자,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이 도율병, 훨씬 병징이 크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이 깨시무늬병입니다. 자, 도율병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배의 유묘기부터 해서 수학기 때까지 전 생육기 있죠. 배의 전 생육기에 걸쳐서 고루고루 나타나는 게 도열병이고요. 도열병이 오면 생각보다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재해가 보통 왔다고 하면 우리가 막 태풍이 왔어요. 뭐 강풍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뭐 이런 경우들을 들지만 재해가 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벼조사를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작년 말고 재작년 경우였거든요. 그때는 태풍이 오지는 않았어요. 거의 그 해에. 하지만 벼조사를 뒤로 많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원인이 이 도열병이었어요. 도열병이 급속도로 번져가가지고 수확량 감소가 와서 조사를 많이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생육기에 걸쳐서 나오고 도열병은 잎만 먹는 게 아니고 도열병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잎도열병, 줄기 도열병, 목도열병, 가지도열병, 그다음에 벼알, 그다음에 썩은 잔해물까지도 다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열병의 병징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거. 이렇게 좀 더 넓은 갈색 병반, 그다음에 깨시무늬병, 도열병보다 훨씬 더 작은 이렇게 갈색 병반을 가진다는 거. 이건 잎도열병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뭐죠? 이싹 도열병. 그다음에 물론 요거 같은 게 벼알도 썩었네요. 이런 부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시무늬병도 갈색 병반은 같고요. 자, 초기 생육이 너무 왕성하거나 생육이 쇠퇴하면서 다량으로 발생하더라. 그다음에 기온이 높고 흐린 날, 비 오는 날이 좀 많아도 발생하더라. 그래서 주로 봄에 조금 습할 때 발생이 되는 거라서 바닷가 근처 많이 깨시무늬병이 보입니다. 벼의 성장 과정입니다. 2학기 한번 보게. 왜 자꾸 수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지? 하지만 저희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또는 시골을 풍경들을 많이 보고 가서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이 성장 과정들을 보셨던 분들은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도시에서 거의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이제 농사라긴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손평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농사를 처음부터 어떻게 짓지라는 걸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농사를 글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면서 그나마 요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요렇게 재배를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아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항기입니다. 자, 이항 기계고요. 요즘은 이것보다 좀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이항기가, 자, 요새는 기계를 가지고 대부분 모를 심죠. 그걸 이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모를 심는 거를 이항기, 모를 심는 시기. 모를 심고 나면 지금 어린 묘예요. 이렇게 어린 묘인데 어린 묘가 어떻게 벼가 되느냐? 요 새끼를 치거든요. 요렇게 새끼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가 한 5개, 6개 뭐 이렇게 새끼를 칩니다. 보세요. 15개, 16개까지.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이 과목에서 벼를 배울 때 잎사귀의 수가 16개 미만, 16개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5개, 16개 이상 이렇게 새끼를 칩니다. 그 새끼 치는 그거를 우리가 이 용어로는 분얼기라는 용어를 써요. 분얼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분얼기라고 하고요. 새끼를 쳤어요. 분얼을 하고 나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좀 성장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잎사귀 나오죠. 그 시기를 유수형성기, 출수기라고 하고 잎사귀 나오는 이 시기를 출수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출수기는 벼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용어입니다. 경작불능 보장의 보장종기는 출수기 전이에요. 잎사귀 딱 나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 나오기 그쯤. 그래서 경작불능 보장의 보장종기는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벼의 경작불능보험금의 대상이 되면 수학불능보험금 못 줘요. 수학감소보험금 못 줘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미 잎사귀 나오기 전에 경작을 못 하겠어요. 라는 게 판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미 이때 수학할 게 거의 없어서 경작을 못 한다고 판정이 됐는데 뒤에 뭐 수학감소, 수학불능까지 농사를 짓게 가만히 놔둔다?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경작불능보험기도 수학 개시 직전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경작불능보험금의 대상이 되었는데 나는 경작불능보험금 안 받을래 하면 수학감소나 수학불능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경작불능보험금의 대상이 된 경우는 수학감소보험금, 수학불능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벼만 그래요. 벼만. 밀보리는 아니고요. 밭작물에서도 이렇게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이 되면 수학감소보험금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밭작물 경작불능보험금의 대상이 되는 밭작물은 다 괜찮은데 콩, 팥은 안 돼요. 왜? 콩팥 같은 경우도 이 보장종기가 콩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종실이라고 이걸 꼬투리라고 해요. 꼬투리 안에 이렇게 종실이 들어가서 우리가 콩을 이렇게 나중에 수확하게 되죠. 이렇게 꼬투리가 형성되는 시기를 종실비례기라고 해요. 콩하고 팥은. 그것도 그러니까 일칙이죠. 보장종기가. 그래서 콩하고 팥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이 되면 수학감소보험금 조사와 보험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라고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출수기를 지나서 등수기, 벼가 익어가는 시기. 자, 벼도 이렇게 꽃이 핍니다. 혹시 벼꽃 보신 적 있으시나요? 모든 작물들은 꽃이 대부분 피죠. 벼도 꽃이 피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벼꽃이 피는 시기에 엄청 강풍이 많이 불었다. 라든지 그러면 이 벼도 수정을 해야 이렇게 나달을 맺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벼가 꽃이 많이 피는 시기에 엄청 많은 뭐 강풍이 왔다든지 이러면 그 꽃이 피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수확이 감소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확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쭉 배우게 되는 참고 사진들. 농지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갔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뭐 집중호우가 내린 경우들이 되겠네요. 이렇게 논두렁이 그러니까 무너졌네요. 무너져서 어떻게 토사가 유입되었어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양이나 직파를 하고 난 경우다라고 한다면 뭐 나중에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신청해가지고 제2양 재직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돼서 경작불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세부 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누워가지고 뽕뽕 비어가지고 안 보이죠. 모들이. 그다음에 이양 준비를 하는 농가리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뒷부분 이제 이 과목에서 배우면 우리가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을 때는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 정도는 해줘야 해요 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라는 게 농가리 이렇게처럼 논을 갈았는지 이렇게 로터리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논둑을 정리를 했는지 이런 거 보는 것도 제초제 살포를 했는지 로터리 작업한 게 농가리죠. 그 다음에 이제 모를 심으려고 하면 먼저 항상 제초제를 먼저 뿌리거든요. 그래서 논에 거의 뭐 잡초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리 했는지 로터리 작업, 논둑 정리는 했는지 제초 작업 했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양 직파 했는데도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시 재이양하는 경우 이렇게 재이양하는 모습. 재이양할 때는 기계로 하기가 힘듭니다. 왜?
중간중간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막 땜빵한다 이야기하잖아요. 중간중간 비어있는 것을 이렇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다시 들어가기 힘들고요. 제양 완료되니까 쭉 한 줄로 쫙 줄 모양이 제대로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작불능 보험금 조사를 하러 갔을 때는 주로 이제 목적물을 목적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목적물, 이건 지금 밭작물 사진이긴 한데요. 목적물을 확인하고 면적 조사해서 피해율이 얼마만큼 왔지 이런 거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 면적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경작불능 보험금의 대상이 되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넘어야 된다더라. 그 65%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인습기입니다. 인습기라는 건 어떤 거냐? 별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RPC나 이제 아니면 우리 그 방앗간 가하고 이거 찍잖아요. 실은 이거 작업해서 찍잖아요. 찍는데 우리가 이거 수학불능 보장 조사를 갔는데 우리가 그 방앗간 가갖고 이걸 찍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일부만 수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습기라는 장비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착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벼하고 요렇게 우리 안에 껍질하고 나달이 분리가 되는데요. 요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 현미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미가 나오는 확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벼가 이렇게 현미가 되는 과정, 그거를 재현율이라고 하는데 이 재현율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얼마나 쭉정이가 많이 나오지가 않고 현미가 나오는 게 비율이 얼마만큼이냐를 보고 우리가 수학불능이냐 수학불능이지 않나, 수학불능은 65% 미만이다 이라고 하면 수학불능 판정을 내리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장비가 인습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조사 할 때도 그렇죠. 요거 역시도 방앗간 가서 틀 수 없잖아요. 그죠? 갈 수 없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홀태라는 것을 사용해서 홀태 작업을 합니다. 표본폭이 4폭이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학을 해가지고 수확량 조사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함수율 측정하잖아요. 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함수율을 측정하는 이런 수분 측정기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요런 장비들을 사용하고 요런 조사들을 하는 참고 사진들 한번 보시라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가면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뭐 자료를 이걸 확인하고 구체적인 뭐 자료로는 전체적인 피해 사진, 세부적인 피해 사진을 제출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사진을 제출하는지 정도는 좀 알고 또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사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국고 정보 비율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저까지는 배우고 왔죠. 저까지는 배우고 왔기 때문에 비교해서 한번 먼저 보고 가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가 있어요. 근데 보통 논작물, 밭작물은 모두 정부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뭐를? 순보험료를 50%를 지원하지만 우리가 저가전 배우고 와서 떠올려 보세요. 저가전은 달랐어요. 저가전 종합보험은 10%에서 40%까지 있지만 무조건 50%가 아니라 10% 형이 빠졌네요. 15% 형은 아무래도 내가 내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국고 지원율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38%, 40% 이런 벼도 한번 보세요. 벼도 나머지는 50, 55, 60이지만 15%는 예전에는 50이었지만 지금은 47%, 48%로 바뀌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 나머지 논작물, 밭작물은 50%가 최대 한도지만 벼하고 이 지금 저가전 종합비용은 55%형이 있고 60%형도 있고 50% 넘어 여기 60% 형도 있더라라는 거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 보험료 문제는 작년에 15점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거 둘 다 출제되었습니다. 각각. 그래서 잘 봐주십사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벼는 10%에서 40%까지 있지만 특히 간척 농지 잘 봐두세요. 간척한 농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피해가 많습니다. 병충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수확량 감소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피해가 높다는 것은 손해율이 높게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험회사도 나도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는 작전을 펴겠죠. 그래서 간척 농지는 자기부담 비율이 최저 자기부담 비율이 2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품 내용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자조화라고 배웠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고 배웠습니다.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술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암기 팁 앞글자 따가지고. 하지만 이제 종합이기 때문에 종합이음은 어땠어요? 구체적으로 막 수치가 나오거나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본적인 것들 조금 생소한 것들만 암기해 주세요라고 동상에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우리가 적과전이나 이런 거는 좀 달랐어요.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암기를 해두시고, 저희가 감귤에 있는 동상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기억을 해두시고, 보통의 종합이음의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호흡 피해도 우리가 적과전 종합이나 인삼의 호흡 피해는 제가 집중 호흡 피해는 다르다고 했죠. 12시간 강우량, 24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인데 지금 종합이음의 호우는 그냥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가 왔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강풍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강한 바람이지만 적과전 종합이음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정 위험과 종합위험을 비교했을 때 수치상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은 조금 비교해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가뭄 피해고요. 냉해입니다.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에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찬기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냉해의 찬기온은 무조건 0도씨 이하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작물이 한 2도씨, 3도씨만 돼도 피해를 입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해는 바닷물로 인한 피해죠. 설의 눈, 폭염. 폭염도 지금 종합위험에서는 그냥 심한 더위지만 적과전 종합위험의 폭염은 2일 이상 연속 2일 이상에서 33도씨 이상이고 인삼의 폭염은 30도씨 이상 7일이라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특정 위험과 이렇게 종합일 때의 폭염의 개념도 비교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보장 특약 가입했을 때 7가지 병충해 보장된다고 했죠. 흰, 줄, 벼, 도, 깨, 먹, 새. 마른병 3개 있어요. 흰잎 마른병, 줄무늬 잎 마른병, 세균성 벼알 마른병. 충으로 인한 거 먹노린재, 벼멸구. 그럼 나머지 뭐 있어요? 도열병, 깨씨무늬병. 도열병과 깨씨무늬병의 병징이 비슷했습니다. 비슷비슷했어요. 갈색병 반. 자, 보험 기간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보험의 목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같이 잘 봐주셔야 해요. 벼만 해당인지, 조사료용 벼도 해당인지, 밀보리도 해당인지 이런 거 잘 봐두시고요. 이양직파 불능보장, 제2양 재직파 보장은 벼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보장 개시는 계약 체기를 24시고요. 제2양 재직파는 이양 완료일. 이양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이양도 안 했는데 제2양 재직파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2양 재직파 보장은 이양 완료일 24시. 이양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하는 그 당시 계약 체결일 24시가 되겠고요. 보장 종류가 둘 다 7월 31일이네요. 7월 31일. 왜 그러냐면 7월 31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양 한계일이라고 불러요. 최소한 그래도 7월 31일 이양 한계일, 이양할 수 있는 이 한계일까지는 이 보장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월 31일 이때까지는 무조건 이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31일은 이양 한계일이라 부르고요. 그 시기는 7월 31일이 되더라라는 것까지 암기해 주세요. 경작불능보장, 벼나 밀보리는 다 이제 이양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양 직파 불능보장만 계약 체기일 24시고 나머지는 이양 완료 또는 직파 완료일 24시가 됩니다. 그거 잘 봐두시고요. 자, 이양 완료일 24시. 이걸 경과했다라면 계약 체기일 24시예요. 밀보리는 계약 체기일 24시더라. 요것도 잘 봐두시고, 왜냐하면 밀보리에서 이양이란 말을 쓰지 않거든요. 밀보리 같은 경우는 그냥 씨앗을 이거 육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달라요.
벼 보겠습니다. 벼의 경작불능 보장. 자,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출수기란 거 어떤 거 잎사귀 나오려고 하는 그 시기. 요렇게 우리가 이 벼 잎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렇게 잎사귀 올라오는 요 시기를 출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는 이 출수기 전이 언제? 8월 31일이라는 거여서 조사료용 벼는 8월 31일. 8월 31일 아직 문제 안 나왔어요. 조사료용 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 좀 해주시고요. 보통의 모든 이제 경작불능 보장의 보장 종류는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밭작물도 그래요. 콩하고 팥만 종실 비대기 전이고 나머지 모든 밭작물 경작불능 보장이 해당되는 밭작물은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요거 좀 암기 같이 해두세요. 수확불능 보장입니다. 이항 집합 완료 24시는 모두 같죠. 벼보리는 계약 체결일, 밀보리는 계약 체결일 24시 같이 암기해 주시고 보장 종료는 이제 수확기 종료 시점이 다 모두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벼는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벼 수확불능도 수확불능도 그렇고 수확감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 보장 이 시기는 종료는 같습니다. 하지만 밀보리는 한번 보세요. 6월 30일. 왜 그러냐면 벼는 우리가 봄에 우리가 이양하잖아요. 이양해갖고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하죠. 그래서 11월 30일이지만 밀하고 보리는 보통 전년도에 이렇게 뿌려요. 전년도. 겨울 시작되기 전에 뿌리죠. 그래서 겨울을 납니다. 밀보리는 겨울을 나고 겨울을 나는 품목이에요. 겨울을 나고 어떻게 해요? 봄에 성장을 많이 해요. 봄에 성장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 늦봄을 지나고 초여름 되는 요 시점 6월 30일 요 시점까지가 보장 종기가 됩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성장하는 과정을 알아두면 보장 종류를 암기하는 데 좀 더 쉬워져요. 병충해는 우리 보통 약관하고 모두 동일합니다. 되겠나요? 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병충해에 왜 병충해는 선생님 이항 집합불능 보장이 없어요? 별로 이항하지도 않았는데 병충해가 오겠어요? 계속 이항 집합불능 보장은 없는 거예요. 병충해는. 보험 가입 금액인데요. 보험 가입 금액 요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죠. 22년도에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더라. 가입 가격에 요거 우리는 뭐 있었어요? 우리 농작물 그 재보험 제도 배울 때 표준 가격이라고 나오죠. 거기에는 그 표준 가격을 선정하는 건 이렇게 해요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앞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농작물을 설명할 때는 표준 가격은 어떻게 선정해요? 이런 거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그런 부분들은 상세한 부분들은 앞에 우리 농작물 재보험 제도 할 때 배웠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 이 과목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뭐 이건 1과목 문제 이어서 잘 안 나오는데 5회 때 한번 그런 실수를 하긴 했는데 1과목 문제, 2과목 문제 이어갖고 나오는 문제. 근데 2과목은 보통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제시를 해주고요. 1과목은 이 보험 가입을 하는 그 단계의 시작 단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지,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지 이런 것까지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걸 인수 제한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보상하는 재해가 어떤 거고 보상하지 않는 재해가 어떤 거지 이런 게 1과목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1과목에서는 가입 수확량이면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결정하지, 가입 가격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입 가격이지 이런 것들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원 단위 미만 절사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만일에 125만 3천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125만 원만 하고 3천원은 절사한다는 얘기예요. 조사료용 벼는 좀 다릅니다. 보장 생산비의 가입 면적을 곱하는 게 다르더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되겠네요. 단위 면적당 보장하는 생산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전체 얼마나 가입했지 그걸 가지고 하고 이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은 나중에 뭐 할 때요? 우리 생산비 보장 밭작물 배울 때 우리 고추나 브로콜리 이런 거 배우면 그때 고추 브로콜리들도 보장 생산비에다가 가입 면적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 결정하거든요. 뭐 비슷해요. 그 다음에 적용보험료입니다. 자,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이고 특약은 특약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죠.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 지역별 금액료율 같습니다. 영업료율은 뭐
우리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할인이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고 할증이 된다고 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할인은 최대 30%까지 가능하다고 했고요. 할증은 50%까지 가능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재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친환경 재배 할증이 있습니다. 직파 재배한다면 직파 재배 할증이, 재배 양식과 방식에 따른 할증률이 있더라. 친환경 재배나 직파 재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확량이 줄게 됩니다. 친환경 재배는 병충해도 좀 더 많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할증률을 줬는데 내가 앞에 뭐 우리 계약 사항이 뭐 기계 이양을 했다라고 한다면 할증 적용 안 해야 되죠. 그런 거 문제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확감소보험금은 가피자 공식 그대로 가지고 갈 거고요. 피해율은 평, 수, 미평.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고 이게 감소된 감소분이다. 그죠? 감소된 그만큼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게 되죠. 이 피해율을 구할 때 미보상 감수량을 빼는 이유는 감소된 것을 이제 원래 기준에서 얼마만큼 백분율로 나타낸 게 피해율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는 제2 외의 원인으로 감소된 거 이거는 뭐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뺀 거예요.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에다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가입 수확량은 벼 같은 경우 우리 이 논작물은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평수 미평해서 피해율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저가든 종합위험 떠올려보세요. 저가든 종합위험은 평년 과량의 100%를 가입했어요. 우리 종합가수 배우고 왔죠. 종합가수 역시도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해서 논작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선생님이 어느 나라 외계어를 사용하시지? 라고 이야기하고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품목도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인수 제한 뭐 요런 쭉쭉 보면 보험 시기 종기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들, 특징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감지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이제 그 품목을 자세히 공부를 하셨다면 그 다른 품목을 할 때도 비슷하게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공통적인 부분들은 이게 같구나. 그러면 다음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은 좀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고 어려워서 와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요거 해볼만 좀 하겠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면서 너무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 비단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외계어 같이 생소한 부분들은 다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들을 가지실 거고, 그리고 암기하고 돌았으면 잊어먹고 암기하고 돌았으면 잊어먹는 것 또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비슷하게 가지고 가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복만이 답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얼마만큼 반복하고 숙지하고 요걸 했는지,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면 항상 이 강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 내용을 정말 정독을 한번 해보셔야 해요. 강의 들을 때 이해했던 부분들이 이 기본서를 보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쭉 읽어가면서 스스로 이해가 다시 되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되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게 보는 습관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보험료 부분 들어갈 건데요. 보험료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쭉 이어가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보험가입 금액하고 보험료 같이 하면 좀 좋긴 한데 아마 쭉 이제 시간상의 문제로 조금 오늘은 너무 50분 넘게 갖고 강의를 하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줄여가지고 오늘은 보험가입 금액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쭉 다음 시간에 보험료, 보험가입 금액, 자기부담 비율 남았죠? 자기부담 비율 가면 예시 문제 가볍게 풀어보는 것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논작물을 배울 건데 품목이 어떤 게 있고 병충해 변은 병충해를 보장한다는데 어떤 병충해가 있지? 어떤 병징을 띠지? 꼭 어떤 병징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상식선의 문제들, 상식성의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고 배웠구나 라고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강의 이어서 또 좋게 가지고 올 거고요.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